이번 시간은 앞선 강의에 이어서 3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인데 첫 번째 박스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 중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가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중 동그라미 1번 유전자 변형 수산물을 생산,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이 각각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 수산물의 유전자 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대상 품목인데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 고시한 품목이 표시 대상 품목이에요. 관련된 수산물에 대한 품질 관련돼서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용이라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기준 등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용기 표면, 판매 장소 등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기준,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등인데 당연히 거짓으로 표시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괄호에 보시면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참고표가 나오는데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의 기간으로 하는가라는 걸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유전자 변형 표시 대상물의 수거, 조사는 업종, 규모, 거래 품목, 거래 형태 등을 고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느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의 횟수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동그라미 기억, 그 줄 끝에 시정명령,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그 줄 끝에 거래행위 금지에 관련된 것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 이행, 변경, 삭제와 관련돼서는 시정, 유전자 변형 표시로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의 경우에는 거래행위 금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참고표, 공표, 명령의 기준 방법 등 중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공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전국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표 명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포함되는 내용은 첫 번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주소, 수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에 관련되어져서 일간신문에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인데 품질이든 혹은 유전자 변형이든 안정성이라는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중금속과 관련됐다. 그럼 더 중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검사가. 그래서 첫 번째 박스 안정성 조사 중 첫 번째 가로 안전관리 계획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산물 품질 향상,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가 아니라 매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수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관리 계획, 그리고 시도지사 등이 세부 추진 계획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세부 추진 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정성 때문에. 두 번째 가로는 안정성 조사 중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이용, 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해서 안정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규정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참고표 안정성 조사 대상 품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안정성 조사 대상 품목은 생산량, 소비량 등을 고려 안전관리 계획으로 정해요. 앞에서 안전관리 계획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매년. 두 번째 동그라미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참고표에 보시면 안정성 조사의 시료 수거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료 수거 장소의 경우 안정성 검사를 하려면 시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생산 단계에서는 해면, 내수면, 양식장, 운반선 등이고 저장 단계에서는 냉장, 냉동 보관 그리고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는 도매시장, 집화장, 위판장, 공판장 이러한 곳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안정성 조사의 대상 수산물은 어디에서 시료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 품목은 이라고 했을 때 대상 수산물은 생산 단계에서는 출하 또는 출하대기 수산물 두 번째 저장 단계에서는 생산자가 보관하는 수산물 세 번째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는 도매시장, 집화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중, 도매인 등에게 거래되기 전에 있는 수산물이 대상 수산물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를 보시면 안정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와요. 안정성 조사 누가 매년 계획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어떤 수산물을 어떤 시료로 수거를 하는가 그렇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네 번째 가로가 안정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그 다음 줄 중간 보시면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생산 단계 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해 물질의 오염,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조치 취할 수 있어요. 그 조치가 기억부터 리을인데 기억,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해당 수산물 생산, 이용, 사용, 어장, 용수, 자재 등의 개량, 이용, 사용 금지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들이 안전성 조사 결과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되 기억 동그라미 보시면 해당 수산물에 있을 때 괄호 하면 폐기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괄호는 용도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식용이 아니면 돼요. 그리고 출하 연기 이 괄호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의 유형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폐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생산자, 그 소유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 권고를 할 수가 있는 조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참고표, 뒤따라 나오는 참고표에 보시면 안정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는 안정성 조사 결과 생산 단계 안전기준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소유한 자에게는 처리 방법, 처리 기간 알려주어야 돼요. 그냥 처리라는 그런 통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첫 번째, 해당 수산물의 유해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 소실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식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된다면 뭘 하면 될까요? 먹을 수 있대요. 기간이 지나면. 출하 연기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해당 수산물의 유해 물질의 분해 소실 기간이 길어서 국내의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지만 사료, 공업용 원료,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 이게 되겠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물어보면 출하 연기, 다른 용도로 전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리고 말씀드렸던 1호, 2호, 1번 또는 2번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산물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폐기해요. 그래서 안전기준 위반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라고 하면 출하 연기, 다른 용도로 전환, 폐기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두 번째 줄 내용이 이제 또 키포인트인데, 두 번째 줄 중간에 해당 수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관련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객토, 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것을 개량해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 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감소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때까지 사용 중지예요. 이용 중지고요. 세 번째는 1호와 2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 줄 이용, 사용 금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괄호는 안정성 검사 기관의 지정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정성 조사 업무의 일부, 시험 분석 업무를 위해서 두 번째 줄 안정성 검사 기관을 지정해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안정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정성 조사, 시험 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이에요. 다만 안정성 검사 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취소가 됐는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정성 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는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내에 2년 내인지 2년 기간인지 그 몇 년도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했는데 그것이 2년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O 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는 경우는 X 하거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안정성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때 다섯 번째 동그라미의 참고표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있죠. 그 밑에 따라오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안정성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연장신청서 작성하죠. 그 다음 줄 보시면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90일부터 접수하되 45일 전까지 신청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정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알려줌으로 인해서 관련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그라미인데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해서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지정받으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참고표에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안정성 검사기관 지정받아야지 하면 서류가 필요하죠. 그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첫 번째 정관, 두 번째 사업계획서인데 안정성 검사와 관련된 조사, 시험 분석 업무 범위, 유해물질 항목, 세 번째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뭐 시험을 할 수 있는 뭐 인력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다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안정성 조사 및 시험 분석 절차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이러한 것들이 첨부돼야 될 내용 서류들이에요. 그 다음 참고표 보시면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이 있는데 세 번째, 3호죠. 세 번째 검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 검사원의 기준을 보시면 가에 검사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내에서는 그 해당되어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표현해서 O 혹은 X로 표현을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안정성 조사 요령 등 교육을 받아서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사람은 첫 번째 방과로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이수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방과로고요. 두 번째 방과로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토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세 번째 방과로는 관련, 다시 말해 해당 안정성 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대상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으로서 조사의 위치에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난데 그렇다면 그러한 검사원 수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몇 명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 가장 기본 6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과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6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유해물질 분석 업무 분야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그 분야만 지정받았기 때문에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방과로에 검사원 중 이화학 분야 1명, 미생물 분야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화학 분야 1명과 미생물 분야 1명은 대학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검사, 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 분야 시험, 검사 분야의 검사 업무 경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감사원은 몇 명 이상인가? 기본은 이런 인원수라는 것들, 조건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째 가로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인데 안정성 검사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안정성 검사기관을 지정받아서 활동을 하죠. 근데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6번째 가로 안정성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정성 검사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 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니은 업무 정지 명령 위반, 계속 안정성 조사, 시험 분석 업무를 했거나 디귿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주었거나 니을 안정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이럴 때는 지정 취소나 6개월 내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참고표 안정성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이 나오는데 가중을 하느냐, 경감을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기준 보시면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요.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업무 정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당연히 초과할 수는 없겠죠. 나는 동일한 사항으로 최근 3년간이에요.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기간을 넘어갔다 이러면 취소할 수는 없지만 3년간 4회라면 취소해요. 다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에서 이 안정성 검사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기준되어지는 기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 정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검사 업무 정지일 때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요. 지정 취소일 때는 6개월의 검사 업무 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중과 경감이라는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괄호,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인데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는 그 관련된 교육도 꾸준히 받아야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세 번째 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괄호 분석 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항상 누가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에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해당 법률상의 주체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주체,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정성 조사를 위해서 안정성 분석 방법 등 기술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소비할 때 보호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